자, 자연스럽게 민주당 1위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하고 좀 달라가지고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미점령군과 합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생각 들으세요? 저 부분을 액면 그대로 보고 공격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조선일보에서 한번 저 내용을 재가공해서 비트는 고유의 그 비틀기 전법으로 기사를 씁니다. 점령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때 당시의 역사 인식에 따라서 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한 여러 가지 문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미군정이 예. 노독술 같은 이제 친일 경찰들, 친일 세력들을 거의 그대로 대부분이 그 등용을 했다라고 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의 비판은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표현하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표현한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또 기회를 잡은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색깔 공세를 한 거예요. 망명을 하라.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세게 네, 발언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요. 그 문서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얘기할게요. 땡큐. 아니, 영어 학원까지 하신 분이 너무 간단한 영어를 쓰신 거 아닐까? 영어로 좀 길게 할게요. 땡큐 so much. 왜냐면요. 색깔 공세는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이제는. 신물을 느끼는 사람들이 중도층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보 보수는 이미 자기들 가치관이나 역사적 인식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도에 있는 분들은 지나친 색깔 논쟁, 그다음 어거지 이념 논쟁 이런 거에 무척 아주 염증을 느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 색깔 논쟁은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두 가지를 던져줬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색깔론을 던졌고,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색깔론을 던졌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하나 지역 논쟁을 던졌어요. 안동 사람이라고 하는데 안동이 아니라 예안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안은요. 안동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동에서 지금 그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이 나가고 나서 안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안도 안동인데? 이재명 안동이라고 이재명 입으로 얘기할 때는 조용하던 사람들이, 잘 모르던 사람들이 안동 아니고 예안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안동 사람들이 다 안동인 줄 알고 경북 사람들이 이재명이 안동 사람이었네? 아, 그동안 잘 몰랐나요? 모르죠. 왜냐면 민주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 발언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구 경북에서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가닥으로 공격을 했는데 지역 감정으로 하나 공격을 했고 하나는 색깔론을 공격했는데 영어로 할게요. Thank you so much. 계속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거라는 취지예요. 국민 분열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장하던 얄팍한 술수였다. 그러니까 먼저 색깔론을 짚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색깔론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짧은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걸 색깔론처럼 몰고 가는 지나치게 그래서 뭐 빨치산 운운하는 것도 저는 좀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일보는 너무 나간 정당이에요. 거기선 정당하고 아주 지극히 정당한 분석이에요. 그들의 인식은 저 멀리 나가서 독도 넘어서 일본까지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토착 왜구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국가관과 역사관을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관점 그리고 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일관되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그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그 지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어쨌든 대한민국은 미 군정에서 이제 해방 이후 미 군정 그 시기에는 이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요. 친일 청산이.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할 때는 이승만 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대한민국
정부를 건국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때 미 점령군이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 건데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미군정의 포고문을 원문을 봤어요. 예. 네, 원문을 보니까 이제 아마 요것 때문에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학술적으로는 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occupying forces 이렇게 예. 돼 있어요. 그래서 occupying forces라고 하면 요거를 직역을 하면 점령군 예. 또는 주둔군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점령군이라고 직역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군사 용어로 보면 점령군이라고 할 때 누구에 대한 점령군이냐 이런 얘기가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에 대한 점령군이고 한국 조선 영토에 주둔한 것이고 조선인들에 대한 해방군인 거예요. 미군은 그 당시에. 그게 정확한 얘기고. 이사 발언의 저는 방점은 해방 이후에 이제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걸 비판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 문제가 뭐냐면 그 건국 세력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건국 이후에도 제가 친일 세력이 진행을 보고 청산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토론하는 게 더 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우리가 친일 청산이 미흡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네. 친일 세력하고 그리고 미 점령군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부터 점령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죠. 그렇죠. 예, 그 말씀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약간 실언을 한 거예요. 역사적 인식에 대한 저렇게 논쟁하는 거는요, 무척 사실은 건강한 논쟁이에요. 근데 이제 저게 상대 정파를 괴멸시킬 목적으로 저걸 던진 거거든요. 그거 우리한테 또 고마운 일이에요. 뭐냐면 역사에 정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친일파가 주도한 정부가 박정희 정부로부터 20년간 끌어왔고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오는 것이 다 친일의 후손의 세력이고 그게 독재하고 결탁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이 역사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관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갱이 논쟁 골라는 거예요. 빨갱이하고 종북 타령해라. 우린 북한 가서 북한과 합작하면서 북한 경제 살리고 한반도 경제 살리겠다라고 하는 보다 거시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논쟁하는 거 전혀 두렵지가 않은데 시기별로 어떤 주제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아나키즘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군의 지휘는 점령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때부터는 한미동맹으로 바뀌는 거죠. 핵심은 그들이 친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 수립된 정부가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힘줘서 얘기한 거예요. 20년 동안 친일의 막내 관동군의 장교가 들어와서 이 땅을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친일의 잔존을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인식을 얘기한 거고 그쪽은 아니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쟁 속에서 국민들이 더 박수를 보낸 쪽에 정권을 주는 겁니다. 그 역사 인식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국가 전략에 대한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역사 인식은 합의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의해야 할 그럼요. 인식이 그게 필요하다.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것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되면 그 그 인식에 국가가 아닌 있어서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벗어났다고 그래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친일 세력들이 합작해서 세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라다라는 예. 식의 인식은 지금의 현재 미국이 예.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럼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죠. 아마 그때의 저는 실언을 미군과 하고. 네. 이제 한일 상호 방위 조약 이후의 미군은 이제 다르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게 정리하도록.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이제 해명을 한 거죠. 본인도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최소한의 합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 얘기 좀 해보죠. 흥행을 위해서 TV 토론도 4번 늘리고 국민 면접도 3번 또 실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관전평부터 좀 이런 형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률 회계사 이 면접관 취소 해프닝이 있으면서 애초부터 그냥 재미가 반감돼 버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이점이 뭐였냐면 추미애 후보가 의외로
이재명 편을 지사를 많이 좀 들었죠. 편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구도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추미애 이재명 그리고 디아더스 예. 이렇게 구도가 짜여지는 것 같다. 그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 이재명 봤습니다. 저도 그 이 지사가 1등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저품격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랭킹 3위 안에 있는 후보들하고 다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그분은 이제 이렇게 저품격으로 질문하지 않은 분인데 예. 상대방이 자살골을 넣을 걸 기다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골을 넣을지 좀 준비하셔라. 50만 원 내고 30년간 그리고 이제 이 지사님한테는 아마 거기 있는 의원분들이 다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예. 지사님이 국회의원 하지 않은 걸 갖고 좀 비아냥거리면서 놀릴 거다. 응? 그 트랩에 걸리지 마라. 그 스탠스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대표가 그 1등을 했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분들이. 이낙연 대표는 넘지 말아야 할 금도를 넘은 게 안 보이고요. 제가 지금 지적했던 두 분의 후보는 금도를 넘어선 거예요. 국민 면접관들이 이미 그중에 90%는 내 마음속의 후보는 다 결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사람의 흠이 있지는 않을까, 장점 또 뭘까, 이 정도로 보는 거지. 그 상황에서 지지자가 뭐 김용희 눈 부릅뜨고 도끼눈 뜨고 쳐다본다고 해갖고 그 지지자가 바뀔 것 같아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실패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본인들의 점수를 갉아먹는 그런 공격이었다. 발끈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자기는 말은 안 하지만 이게 하나의 비리가 체인처럼 얽혀지면서 가족사까지 항상 이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나마 동지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국민의힘들도 당신처럼 질문 안 해. 또 빙의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이제 그걸 안 한 건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바지 발언 예. 굉장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바지 발언의 실수를 이제 하기를 원했겠죠. 바지 발언의 이 저거 맥락 좋아하는 거 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모르는 이제 예.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바지를 내릴까요? 이러니까 어머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국민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받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품격을 잘 지켰다는 그런 평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대권 도전했잖아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화법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톤도 굉장히 높아졌고 말의 그 속도가 한 1.5배는 빨라졌어요. 그거를 우리 이경재 앵커가 저한테 문자 보내줬잖아요. 네네. 그 내가 바로 이낙연 총리한테 얘기해줬어요. 1등 받은 건 간단하다. 컨텐츠 보고 아무도 안 본다. 예. 애티튜드만 보는데 말이 빨라지고 또 하이톤이 되면서 예. 좀 시원시원해진 것 같다. 네. 계속 그렇게 가라. 이분이 원래 약간 느릿느릿하면서 약간 느끼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율도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 반등 여부에 대한 전망 듣고 싶습니다. 그 탄핵 발언으로 사회 갈등을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재명 지사하고 역전이 됐어요.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호남이 역전이 되니까 전 국민적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통 반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 국민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이낙연 쪽에서는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반전 없는 드라마는 시청률이 떨어진다.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를 쓰겠다. 이낙연이 재역전한다면은 민주당 경선은 물론이고 대선에서 무조건 이긴다. 그 전략으로 갈 거예요. 예. 유의미한 추격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은 유의미하지 않아요.
시간은 뭐 60일쯤 남았는데 지금은 꿈틀거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맹아가 싹트기 시작했다. 요게 20% 언저리까지 가야지 유의미한 반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 12% 13%. 많이 나오는데 16, 17까지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20% 언저리까지 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낙연이 바뀌었네? 혼자서도 잘해요? 정세균 총리 캠프의 핵심 측근 중에 하나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송영길 당대표를 공격을 했어요.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대깨문 발언하고 난 다음에 공격을 했는데 그 발언한 송영길도 그거를 공격한 최재성도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친문이든 혹은 중립지역에 있든 비문이든 내부 총질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역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이런 식으로 계속 둘이 같이 이렇게 1대1 구도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 약간 서로 연동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한쪽이 흔들리면 이 안정성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흔들리면 이재명 지사도 흔들릴 것이다. 이런 그럴 수도 예상이신가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구도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영남분이시고 PK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극복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이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호남에 많은 정성을 쏟았죠. 아직까지도 이 호남 출신 대통령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불씨가 살아 있어서 예. 이낙연 지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호남 분들이 원래 이렇게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게 뭐 있어야 이렇게 에너지가 강력한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낙연 지사가 그런 걸 보여주게 되면 예. 혹시 드라마가 좀 예.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이에요? 아닙니다. 마셔버려 그냥?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